자, 오늘은 예비 고1 노베이스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2달 안에 노베이스 탈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20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가능한데 대부분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좀 2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첫 번째, 너무 막연하다. 너무 막연해요. 예. 2번째, 정보 과잉이다. 예. 정보 과잉. 너무 막연하고 정보가 과잉인데 정보 과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영상들은 이 포인트에 조금 많이 치중을 하는데 저는 앞쪽에 왜 애들이 막연할까? 이거에 대한 세팅을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애들이 너무 막연해. 약간 이런 느낌?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나 내일부터는 좀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있잖아. 그 의지와 다짐만으로 다음날을 기약하는 느낌? 보통 그랬을 때 다이어트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2 친구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는 실현당했어. A, 실현당한 거야. 유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실현당했냐면, 야, 너 뚱뚱해! 라고 한 거야. 뚱뚱해. 각성을 합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인생이 바뀌기로 결심을 하고요. 냉장고를 다 쓸어버리고 좋은 식단을 막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PT를 끊고 헬스장을 끊어. 이 친구는 성공할 확률이 어떻죠? 굉장히 높죠. 네. 근데 2번째 친구 말할게. B 친구 말해볼게요. B 친구 어떤 친구죠? 나 내일부터 살 빼야 되는데. 안 하죠. 이 친구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 내일부터 진짜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뭐 차이가 좀 있자면은 조금 더 열정적인 친구는 여기서 계획까지 짭니다. 막연한 친구,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일주일치 계획을 짜요. 다음날 똑같이 자고 있죠. 똑같이 친구들이랑 뭐 DM 보내고 인스타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 했죠? 목표 없는 전략은, 미안합니다. 목표와 전략 없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목표와 전략 없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그쵸? 목표하고 전략이 없는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죠? 그냥 안 먹으면 됩니까? 안 먹어집니까? 목표가 없는데 그냥 먹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오죠. 대부분의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꼰대 같나?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집에서 공부를 막 부탁을 해요. 제발 한 번만 학원을 가라. 이게 자기 인생이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제발 한 번만 학원을 가라. 아니면은 학원을 안 갈 거면 학원을 안 간 이후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먹고 살만한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좀 짜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왜 하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입시 전략은 짜야 되죠. 야, 내가 수시로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 당연히 예비 고1 때는 뭐로 가요? 수시로 가죠. 야, 수시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고2라든가 고2 미안합니다. 고2 1학기가 끝나면은 정시 쪽으로 전략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수시로 가죠. 수시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입학한 학교의 입시 특징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반고야. 일반고면은 뭐 어디?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국공립이야? 사립이야? 일반고에서도 나누잖아요. 그렇죠? 난 특목고야, 국제고야, 자사고야 이런 것을 나눠서 예를 들어 특목고는 학생부 종합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지금 일단 전략을 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거죠. 여기서는 뭘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국제고 이것도 뭐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가려고 하겠죠. 자사고는 정시로도 많이 틀죠. 학종 아니면 정시죠. 일반고야 교과까지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치 이거는 뭐로 비유하면 되냐면요. 내가 어떤 종목으로 대회를 나갈지 고민을 좀 한번 해봐라. 제가 또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디빌딩이냐, 보디빌딩이냐 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피지크냐, 하체를 안 보는 피지크. 개인적으로 하체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면 스포츠 모델이냐. 정말 많잖아요. 이 각각의 종목들이 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럼 이거에 따라 여러분들의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짜지 않는 거죠. 이것들은 다 전략이 다르게 가는 게 맞다고요. 물론 여기서 기본 실력이 출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 여러분들 모를까봐 데이터 일부를 가져오면 여기 수시 전형은 80%, 예, 정시 전형은 20%.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수시 전형으로 가는 게 쉽다고는 하죠. 이거는 학교 바이 학교입니다. 일반고에서는 당연히 이 위에 수시로 가는 게 맞을 거고요. 또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에서는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수시 맞네. 그렇다고 수시로 무조건 가. 자사고 애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는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시로 가는 거는 수능으로 가는 거죠. 교과가 뭐야? 여기서 다 설명하긴 그렇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좀 특히나 안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적극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중에 조금 잘하는 일반고 또는 자사고 거기서 특목고 여기서 많이 쓰죠. 아, 여기 보니까 교과보단 종합을 많이 뽑네. 특히나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면 종합으로 많이 뽑죠? 종합이 뭔데? 위에서 봤죠? 종합 뭐예요? 서류. 생기부를 보네? 그럼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려면 내가 어떤 탄수화물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닭가슴살, 고구마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영양제 뭐 먹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내신으로 가려면은 요런 교과 기준입니다. 교과. 물론 종합으로 가면은 또 잘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4등급에서도 뭐 인서울이 나올 수도 있죠. 3등급에서도 스카이가 나오죠. 근데 보편적인 학교에서는 교과 기준 커트라인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3등 안에는 들어가야 인서울을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래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해야 돼요? 아, 내 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요 라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학생부 교과로 가야 한다면, 아, 내가 이 3등 안에는 들어야 되겠다. 종합으로 가려고 해도 학교 바이 학교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 5등 안에 들어야 되겠네? 서류도 잘 챙겨야죠. 요 정도면 이제 학종 쓰겠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보를 모은다는 거죠. 내가 가려는 학교의 입결이 어떻지? 보는 거죠. 밑에 보면 중복 합격 포함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여기 한 명, 아, 총 6개 붙였어? 그럼 다 1씩 카운팅 되는 거네? 중복 합격 포함은 약간 뻥튀기 된 자료죠. 약간 이 자료를 보정해 볼 필요가 있죠. 보정해봐. 대략적으로 뭐 반띵해도 괜찮고요. 전체 인서울 인원이 50으로 떴어. 반띵하면 25이잖아. 이 정도로 보정도 해보고, 아, N수가 포함이야? 우리 학교 N수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뭐 20명대로 보정해보기도 하고, 20명대로. 우리 학교에서 인서울을 생각보다 많이 못 보내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조차도 안 하죠. 예. 여기는 이제 대학교 미공개라고 하는 거는, 아, 잘 못 보내나 보다. 예,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 여기 특목고 자사고 많이 보내죠. 여기 뭐로 많이 간다 그랬죠? 학생부 종합. 생기부 보는 게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그걸로 많이 간다는 거고. 아, 외대보고 상상고 많이 보내네. 의대 치대 정말 많이 보내네요. 이거 다 뭐 때문이죠, 여기? 정시 비중이 높구나. 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시까지 좀 고려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학교에 있어서 어떤 종목으로 나갈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 아직까지도 단어 공부법, 어법을 어떻게 해라, 독해를 어떻게 해라는 안 나왔어요. 왜? 전략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해도 지속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 짜야 돼요? 공부 전략을 짜야죠. 어떻게 공부 전략을 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고를 나왔습니다. 서울고를 갔어요. 물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돈다고 하죠. 기출 문제가 조금 톤앤 매너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립고다. 아, 너무 나이스하죠. 안 바뀌잖아. 웬만하면 안 바뀌잖아. 뭐예요? 학교,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일단 학교 기출문제 과목별로 다 뽑아 볼 것 같아요. 내가 아빠잖아? 다 뽑아 보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자. 아, 그냥 드립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때, 이런 거 있잖아. 내 친구가 무슨 어디 윈터스쿨 간대. 뭐 그 학교 앞에 어디 학원인데, 뭐 어디 선배도 왔고 뭐 했대. 아는 건 없어, 본인이. 뭐 이렇게 따라가요. 막 따라가가지고 상담을 해. 이번에 열심히 해야 된대. 고등학교 어렵지 않냐고 막 협박을 해요. 막 열심히 하다가 등급대 안 나와.
아, 왜냐면 저희 학원도 그래요. 저희 학원도 전교 1등이 있겠지만은요, 3등급, 4등급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고 돌아요. 학원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본질을 아셔야 돼요. 학원이 본질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지만 공부 전략을 짜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만약에 내가 이 전략을 못 짜겠다라고 하면은 학원한테 부탁을 해. 제가 기출문제를 봤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특징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찾아요? 시험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긴 밑줄형 어법이 나와요. 긴 밑줄형 어법.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법 공부도 필요하지만 긴 밑줄 어법 공부도 필요하죠. 아, 여기 뭐 발음기호 나와요. 발음기호. 특이한 학교죠. 아, 우리 학교 좀 독특한 학교네. 발음기호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 원래 단어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어가 안 나오네. 어휘가 변형되네. 그러면은 내가 암기한 대로 어휘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평소 때 유사한 어휘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유의어라고 하죠. 아, 유의어 공부는 잘해야 되겠다. 학교 필기할 때도 유사어, 유의어 이런 걸 알려주면은 잘 필기를 해놓자. 아니 뭐야? 원문이 막 추가가 돼? 내용이 추가가 돼? 아, 그럼 내가 기본 실력 독해는 필요하네. 서술형 A, B, C, D 빈칸 넣기인데, 잘 봐. 위에 있는 건 내가 공부를 해간 건데, 밑에 있는 건 그날 가서 처음 보는 거야. A, B, C, D의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밑에 apply를 application이라고 해서 품사까지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공부할 때 내가 품사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왔어요. 예. 특징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학교의 문제 유형, 수능형이다. 그럼 수능 공부하면 돼요. 어법 비중이 크다. 어법 공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서술형이 암기형이 아니라 영작형이 나온다. 그럼 그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특징을 찾아가지고요. 공부할 때 그 특징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효율적인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죠. 내가 목표하는 곳까지 필요한 공부량을 대략적으로 플래너에 세팅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한 100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80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럼 이 둘은요. 6개월 동안 뭐 둘 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kg를 만들고 싶어. 얘도 70kg. 70kg의 근육질 몸매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 과정이 같을까 다를까? 아, 완전 다르죠. 100kg에서 70kg로 가는 과정과 80에서 70kg로 가는 과정은 전혀 다르죠. 계획이 다를 거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100kg야? 110kg야? 120kg야? 150kg야? 80kg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내가 지피지기 백천, 또 꼰대인가요? 남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지 그 적에 대응하는 나의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말이 꼬였는데.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저기 예를 들어 10km 뒤까지 갈지 100km 뒤까지 갈지를 계획을 해놔야 그럼 내가 며칠을 나눠가지고 몇 킬로씩 내가 하루에 갈 건지를 계획을 하겠죠.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대회에서 요구하는 기준 체크를 해라. 이게 H고등학교 거예요. H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과 M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과 H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은 다르겠죠. 아까 보디빌딩이라고 했잖아요. 보디빌딩은 일단 근육이 많아야 되겠죠. 클래식 피지크? 약간 X테이블 보거든요. 피지크? 허리가 얇아야 되고요. 하체를 별로 보지 않고 상체를 봅니다. 각 대회 종목, 죄송합니다. 종목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맞아요. 대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그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하자. 라고 했고요. 뒤에 이어서는 이제부터 영어 공부법이에요.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뒤에 단어를 어떻게 외워라, 뭘 해라,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거 뭐예요? 많이도 왔네요. 전략을 짜라.
목표와 전략 없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두 번째, 공부에 대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뒤에 나왔죠? 예. 적어놓고 시작할 걸 했어요. 예. 공부에 대한 전략을 짜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학교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 톤 앤 매너를 지키려고 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법에 반영을 하고 나의 현재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드디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법 어떻게 할 거야? 단어 어떻게 외울 거고 어법 서술형은 어떻게 공부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글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내신 문제 어떻게 100점 맞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한번 연습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